안녕하세요. 타인의 마음속 깊은 진동을 읽어내는 타인의 주파수입니다. 잠깐,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이 정말 당신의 생각일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정말 당신이 선택한 걸까요? 당신이 믿는 것들이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믿는 걸까요? 저는 지난 3년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마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는 당신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당신의 위치 정보, 검색 기록, 구매 내역, 클릭 패턴, 심지어 당신이 영상을 얼마나 오래 봤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사용됩니다. 바로 당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효과적으로 조종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 상원에서 공식적으로 증거한 내용입니다. 2018년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진 마크 저커버그는 의회에 소환되었어요. 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기억하나요?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어 정치 캠프와 기업들에 팔렸던 사건 말이에요. 그 정보는 뭐에 쓰였을까요? 당신을 어떻게 투표하게 할지, 어떻게 물건을 사게 할지를 계산하는 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섬뜩해집니다. 당신의 감정은 상품입니다. 당신이 화나면 화날수록 좋습니다. 왜? 화난 사람은 더 많이 클릭하거든요. 화난 사람은 댓글을 더 많이 달거든요. 화난 사람은 공유를 더 많이 하거든요. 페이스북의 내부 문서를 본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플랫폼은 일부러 분노를 자극하는 컨텐츠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친구들의 따뜻한 일상, 아니면 분노를 유발하는 뉴스, 논쟁, 음모론? 저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주제의 글 2개를 올렸어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내용, 하나는 분노를 자극하는 내용. 결과, 분노를 자극하는 글이 따뜻한 글보다 5배 이상 더 많은 노출을 받았습니다. 같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해하시나요? 알고리즘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설계된 게 아닙니다. 당신을 계속 붙잡아 두고 계속 참여하게 하려고 설계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르게 봐요. 예를 들어 정치인이 연설을 합니다. CNN을 보면 이 연설이 재앙처럼 보여요. 박스뉴스를 보면 대승리처럼 보여요. 둘 다 같은 연설의 영상을 방송했는데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편집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어떤 부분을 줄이는지에 따라 현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이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당신의 타임라인에 특정 관점만 계속 나타나면 당신은 그게 주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는 반대 관점의 정보만 받고 그걸 주류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깊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뉴스를 봤어요. 이건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 당신은 이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딥페이크 기술이 너무 발전했거든요. 작년에는 인도의 정치인이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신상이 망가졌어요. 올해는 미국의 연예인 영상이 합성되어 성착취물로 악용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술이 일반인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년 뒤에는 당신이 보는 거의 모든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심리가 작동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거짓 기억 효과라고 부르죠. 한 번 본 이미지는 그 이미지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도 당신의 뇌에서는 계속 그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아, 그건 딥페이크였어 라고 들어도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 이미지를 이미 수용했거든요. 이제 가장 정교한 조종 기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정해진 선택지 중에서만 고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봅시다. 당신이 한 영상을 봤어요. 그 다음 몇 초 뒤 당신의 화면에 뜨는 추천 영상들은 이미 미리 계산된 겁니다.
당신이 어떤 영상을 클릭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기계학습으로 계산한 결과물이에요. 즉, 당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영상들은 사실 알고리즘이 당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결정의 허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이 이 조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혹시 당신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놨던 적 있나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설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직 엔지니어들이 명백히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중독 기능을 만들었다고요. 좋아요 알림이 올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건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같은 뇌 화학 변화입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건 당신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화학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은 점진적으로 당신의 판단력을 약화시킵니다. 판단력이 약해지면 당신은 더 쉽게 조종당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소셜미디어 피드에 올라오는 정보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들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이것을 정교하게 악용합니다. 당신이 한번 어떤 관점의 정보를 클릭했다? 그 다음부턴 그 방향의 정보만 자꾸 띄워줍니다.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6개월 뒤 당신은 당신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내가 깨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우물 안으로 빠진 거예요. 우리의 뇌가 해킹당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누군가의 악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광고주들이 돈을 내면 플랫폼은 그들을 위해 당신의 관심을 판매합니다. 당신을 조종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이라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첫째, 인식하세요.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클릭한 것 모두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둘째, 의심하세요. 특히 당신이 강하게 느끼는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를 더욱 의심하세요. 셋째, 검색하세요. 같은 주제를 여러 출처에서 찾아보세요. 다양한 관점을 의도적으로 찾으세요. 넷째, 쉬세요. 가장 중요한 것. 스크린에서 눈을 돌리세요. 디지털 세계 밖의 현실을 살아보세요. 우리의 뇌가 해킹당했다는 건 그저 비관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뇌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맡겨둘 것인가? 그 선택은 여전히 당신 것입니다. 아직은요. 이 영상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깨어남의 시작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합니다. 이 영상도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도 일종의 정보이고 이것도 알고리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영상을 본 후에도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놓친 관점은 없을까? 반대편에선 뭐라고 말할까? 그 질문들이 당신을 정말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주파수를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알고리즘이 설계한 분노 대신 당신이 직접 선택한 평온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현실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오직 당신의 것이어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을 끄고 진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타인의 주파수였습니다.